지난 강의까지 쿤달리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만약 그 선홍자가 사용해 봤을 때에는 쿤달리니에 대해서 어떤 뭐 특별한 부작용이나 그런 걸 못 느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 없이 그 강의할 수 있었는데, 혹시라도 이 쿤달리니 하시다가 문제가 생기시면은 즉시 그 수업하시고 선홍자에게 물어보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 수업하셔야 됩니다. 괜히 잘못되면은 곤란하죠, 서로. 좋은 뜻으로 별다른 부작용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내용입니다. 혹시 사람에 따라서 그 차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용하시는 분이 잘못 사용하거나 그러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심각하게 하시면 안 되고 편안한 마음으로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서두르거나 뭐 촉박하게 뭐 얼마 동안 뭐가 쌓여야 된다 뭐 그런 거 없거든요. 뭐 얼마 동안 이상해서 뭐 밑에 뭐가 에너지가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에너지 쌓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의식만 하셔가지고 경험만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서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하면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렇다고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사용하시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얘기했던 쿤달리니하고 많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본인이 알고 있던 쿤달리니는 일단 옆으로 제껴놓고 이 방법, 선홍자가 얘기한 법 그대로 사용을 해보세요. 쿤달리니에 대해서 설명할 적에는 우선 선홍자 체험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당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수면 명상하고 루시드 드림 이쪽을 이야기할 적에는 당부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작용이라고 말할 것까지는 없는데 그래도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홍자가 이 중간계, 수면 명상 이쪽을 얘기하는 것을 갖다가 좀 뒤로 많이 밀었어요. 그러다가 왜 그러냐면은 그 수면 명상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별 큰 문제 없는데 이 중간계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이 중간계, 국외선장에서 중간계요. 이 중간계 같은 경우에 그 가위눌림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이 공포를 느낄 수 있는 곳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 인간이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거의 주변에 동물 다 내쫓겨났잖아요, 위험들이.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그렇게 큰 위협 같은 거를,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참 극히 드물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극한의 공포를 느끼는 경우는 아마도 그 가위눌림이 전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위눌림 이쪽에 공포를 느끼게 되고, 중간계에는 공포가 총 두 가지가 있어요. 소음자가 경험해보기로는 공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가위눌림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그 공포가 있거든요. 그거는 좀 질적으로 좀 달라요. 가위눌림 같은 경우에는 이 쿤달리니가 같이 작용하면서 하는 공포고, 이 중간계에서 또 다르게 느끼는 공포가 있는데, 이것은 선홍자 경우에는 가위눌림에서 생기는 공포를 극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벌어진 공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위눌림이 작동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좀 가위눌림보다 더 원초적인 그 공포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포에 자신 없으신 분들, 와 공포에 자신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꼭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선홍자가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그 루시드 드림 하시는 분 중에서 일부 소수 분들이 이 가위눌림을 통해서 루시드 드림을
하시고 계신다 이렇게 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가해놀림을 실제로 하시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가해놀림을 갖다가 해보시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 용기를 얻어 소롱자가 이 강의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수면명상뿐만이 아니라 수면명상 하게 되면 군달리니도 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덩달아서 군달리니 강의 먼저 해드린 겁니다. 하다못해 그 지혜명상 카페의 회원님들한테도 그 말씀을 못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루시드 드림 하시는 분들 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루시드 드림 하시는 분들이 이 수면 명상에서 경험하신 내용 이야기해 주셨으면 대단히. 그러니까 그 공포 두려움을 많이 타신다든가 공포를 겪게 되면은 많은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 한마디로 그 공포를 느끼시고 싶지 않다 이러신 분들은 하시면 안 돼요. 그 당부 계속 드립니다. 공포가 두려우신 분들, 좀 더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런 것 때문에 목숨 걸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목숨 걸고 싶지 않다. 뭐 이러신 분들은 하시면 안 돼요. 그 엄청나게 봉변당하잖아요. 군달림이 가해놀림 일어나면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 당부드리는 겁니다. 그러신 분들은 하지 마세요. 나는 그 가해놀림이고 뭐고 봉변당해도 좋다. 나 이거 해봐야겠다. 이러신 분들, 그리고 수행자분들은 조건 본인의 수행이 수행이 닿으면은 이거 하실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이것을 모르더라도 아마 하게 될 가능성이 많고, 또 소롱자가 말 못 들었더라도 수행 단계가 지나가면은 결국에는 맞닥뜨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소롱자가 그랬기 때문이죠. 원래는 무색계 선정 그쪽을 끝내고, 그러니까 색계 선정 끝내고 무색계 선정 끝내고, 그다음에 관심계에서 그 수행을 좀 하신 다음에 거기쯤에서 그 가해놀림을 몇 번 경험하시면서, 그리고 공포하고 싸우는 것, 거기서 원래는 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 무한계에 도달하시고, 그 다음에 순서가 그렇잖아요. 그 다음이 중간계잖아요. 그 관심계에서 먼저 이렇게 그 공포하고 충분히 싸워서 이기고,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수면 명상 하시면서 중간에도 드셔가지고, 중간계에 드셔서 그 중간계에서 그 가해놀림이나 그 공포들을 일부러 의식적으로 그 가해놀림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좀 더 확실하게 공포와 싸우게 되는데, 관심계에서는 주로 싸우는 성향이 좀 있어요. 그런데 중간계에서는 초반에는 싸워야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항복받아야 돼요. 왜냐면은 그 공포를 죽일 수는 없거든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거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죽일 수 없는 상대예요. 죽일 수 없는 상대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항복받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중간계가 일찍 시작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초반에는 싸워서 이겨야 되지만은 계속 끊임없이 싸울 수는 없잖아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만 싸우고 어느 정도 그 100점 100승, 뭐 싸우나 마나 뭐 공포, 뭐 가해놀림에서 공포가 왔을 적에 아무리 오더라도 그걸 상대로 뭐 손쉽게 이길 수 있고, 그렇다면은 그걸로 계속 가시면 안 되고 항복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공포가, 그 가해눌림을 당했어도 그 공포가 작용하지 않아요. 그 정도 상태에 계셔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순서가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데, 루시드 드림 하시는 분들이 이미 공포 이쪽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좀 재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금 지혜명상 카페 회원님들이 지금 수행이 좀 더디지 않나, 좀 수행에 좀 흥미를 좀 잃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미도 좀 보여줄 필요도 있겠다. 한마디로 그렇게 우아하게 말하면은 그 불교식이죠.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속된 말로 표현하면 그 꼬시는 거죠. 여기 중간계에서는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수면 명상 그쪽에서 그렇게 많은 일들은 벌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따분할 수도 있는데 꼭 따분하지만은 않아요. 사실은 그것이 더 깊은 선정이거든요. 그리고 좀 더 대충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핵심은, 서론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 자신 없으신 분들 하지 마세요. 그리고 리드 드림 하시는 분들, 가해눌림을 상대로 하시는 분들, 경의를 표합니다. 그 쉬운 거 아닌데, 훌륭한 겁니다. 그리고, 루시드 드림 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는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지만, 루시드 드림 자체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은, 한 가지 더 바란다면, 영상도 같이 병행해서 하시라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옆칸에 있는 거거든요. 바로 옆쪽에 있어요. 그쪽에서 옆으로 한 발짝도 아니에요. 1mm. 1mm 상징적인 숫자예요. 생각에 전환만 하면은 지금 하시는 거 그거 그냥 명상이랍니다. 아주 굉장히 높은 명상 수준이에요, 그거. 거기에 들어갈 지금 능력을 이미 갖추신 분들이에요. 가해눌림 하시는 분도 그렇고, 나강몽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살짝만 변화하시면은 많은 걸 얻게 되실 거예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손흥자가 수면을 갖다 여러 가지 했는데, 거기서 루시드 드림 비슷한 경험들, 그거 어렸을 때에는 했었던 것 같거든요. 뭐 대충 얘기 들어보면. 그런데, 그런 쪽을 안 하고 이쪽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쪽이 더 수승하기 때문이죠. 좀 잘 안 쓰는 말 나왔네요. 불교의 뭐예요? 수승하다, 그러니까 뛰어나다, 훌륭하다, 더 뛰어나고 더 훌륭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서론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일단 군달리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의식해가지고 한 번에 군달리니를 체험할 수 있어요. 한 번에라도 운이 좋건 뭐 제대로 했건 뭐 운이라고 그러지 맙시다. 그분이 정확하게 해가지고 한 번에라도 느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상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는 식으로 앞에서 쭉 대충 이런 경험했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거 당부 드렸는데 이 수면 명상 이쪽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이 루시드 드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냥 쑥 들어가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집중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는 집중들, 그리고 그분들 나름대로의 또 노하우가 있어서 그거를 공유해서 그 방법, 자기한테 맞는 여러 가지 방법인데 그 중에 본인들한테 맞는 방법을 하나씩 시도해보고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사용하고 그러시는 거를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손흥자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객관적인 것. 손흥자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군달리니에서도 객관적, 논리적, 그리고 합리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과학적으로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방법도 좀 시간이 좀 필요해요. 좀 훈련이 좀 필요하죠.
루시드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수행자분들, 명상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린다면 뭐 수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일단은 뭐 루시드 드림 하시는 분이나 그 명상하시는 분들, 수행하시는 분들 구분 없이 그냥 편한 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루시드 드림 하시는 분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도 수행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수행하시는 분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 루시드 드림 하시는 분들 같이 말씀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특별히 어떻게 얘기하다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을 적이나 그때만 이렇게 구분해서 들으시면 될 겁니다. 루시드 드림 이건 수면 명상을 하건 일단은 깨어 있어야 되죠. 자각몽도 꿈속에서 깨어 있는 거고, 수면 명상은 잠들었지만 의식이 깨어 있는 상태예요. 공통점이 있죠. 루시드 드림은 이제 꿈꿀 적에 그때 깨어 있는 것 이렇게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대시킨다고 생각하면 되죠. 루시드 드림 하시는 분들은 꿈뿐만이 아니라 잠 전체에서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루시드 드림 하시는 분들이 과연 그 꿈속에서만 깨어 있었을까? 수용자 생각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꿈에서 깨어 있는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는 깨어 있었을 거예요. 다만 이분들이 꿈에만 이쪽이 한정돼서 있기 때문에 나머지 영역은 별로 이렇게 관심을 좀 안 두신 것 같아요. 때문에 이 수면 명상은 여지껏 관심을 많이 두지 않던 부분들을 전부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잠중에 깨어 있는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잠자면은 그 육체하고 의식하고 모두 잠들죠. 그렇지만은 여기에서는 이제 육체는 잠들었는데 의식은 깨어 있는다. 이런 방법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잠들지 않는 거죠. 잠들었는데 잠들지 않은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 어쨌든 잠들지 않는 것인데 문제는 일반 사람들은 잠에 들잖아요. 육체는 정신이고, 여기서 이제 육체는 빼고 일단 정신 얘기합시다. 의식이 잠이 들었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잠들지 않는 걸 하는 일이에요. 이랬을 적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죠. 잠들지 않았을 적에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었겠죠. 뭐 수면 명상을 얻었건 루시드 드림을 얻었겠죠. 그런데 그 다음도 생각을 해야 돼요. 잠들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떤 문제 생기니까? 불면증 생길 수가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깨어있는 게 그렇게 어려웠지만은 혹시라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나중에는 잠드는 게 어려워질 수가 있겠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소롱자가 이거 뒤에 가서 그냥 소롱자 경험 얘기하면서 그때 할 거 있더니 중복되니까 이거 얘기가 길어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앞에서 군달리니에서는 얘기하고 넘어가는데 여기서는 내용이 길기 때문에 자꾸 중복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잠들지 않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죠. 무슨 부작용이냐? 불면증이라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불면증에 대한 대비를 해야죠. 그 대비가 뭐냐면은 잠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자는 방법. 어떤 걸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지혜명상 그쪽에 계속 말씀드립니다. 나만의 치료법. 나만의 치료법 단순히 나만의 치료만 해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소롱자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소롱자 레벨이 만약에 9다. 그랬을 적에 레벨 1 정도 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결 방법을 말씀드린다 그러면 답변을 해주거나 그럴 적에 문제 자체는 레벨 1이지만은 답하는 사람이 레벨 9에 있잖아요.
그러면 레벨 1에 대한 이야기만 하겠습니까? 레벨 1의 지혜만 가지고 있으면 레벨 1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뭐 한 2, 3 정도 되면 아주 쉽게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레벨 9에 있잖아요, 수송자가. 그러면 어떤 거는 그렇게 해요, 실제로. 레벨 1의 수준에서 레벨 이상. 그렇지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레벨 9에서 봤을 적에 별 이상이 없어야 돼요. 무슨 하자가 있거나 나중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거든요.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데 대체로 그렇게 해요. 마찬가지로 이 잠자는 방법, 그 나만의 치료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많은 부분을 생각하고서 쓴 거예요. 나만의 치료법 전체가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 듣다 보면 계속 같은 얘기 나올 거예요. 어디 보세요. 계속 어디 보세요. 다 생각해가지고 한 겁니다. 어차피 수홍자가 레벨 9에서 지혜에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뒤쪽 레벨 9 이상 될 적에는 이제 쓸모가 없겠죠. 그렇지만 레벨 9 이하에서는 계속 사용됩니다. 나만의 치료법에 보면은 잠자는 방법 써드렸어요. 그거 읽어보시면 돼요. 그걸 읽어보시면서 이제 잠자는 방법을 터득하시면 됩니다. 뭐 간략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잠잘 적에 특성이 있어요. 잠잘 적에 하는 호흡이 있습니다. 잠잘 적의 호흡. 우리가 잠이 든다 할 때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눈 감고 있으면 그냥 잠이 들지만은 실제 잠잘 적에 뭐 여러 가지 특성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호흡이 달라져요. 잠잘 적의 호흡은 다릅니다. 그러면은 잠이 안 올 적에 어떻게 하느냐. 이게 불면증이 있으신 분은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꼭 잠자야 된다. 지금 그런 사용하시면 됩니다. 소홍자도 잠을 갖다가 누워서 있으면 그게 쉽게 자지는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눕자마자 골아떨어지는데 좀 이따가 자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자는 경우도 많았었고, 그렇지만 이 잠자는 방법 처음에 이제 생각해서 했을 적에 한 호흡에서 한 5호흡 정도 그쪽에서 잠들었어요. 정말 황당하죠.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잠 더 잘 자게 돼요. 그 방법을 통해서 일단 잠자는 방법 그것을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불면증이나 그런 문제 안 생기게 생겼더라도 이 방법, 그러니까 본인이 잠자고 싶으면은 일상적으로 쉽게 편하게 잠자는 방법대로 하시고, 그리고 나서 깨어 있겠다, 수면 명상을 하겠다, 루시드 드림 하시겠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잠 안 자는 호흡을 하시면 돼요. 잠자는 호흡하고 잠자지 않는 호흡, 잠자는 방법 거기에 둘 다 써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훑어보면서 읽어봤더니 잠자는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써놨는데 그럼 잠 안 자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 거기다가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잠자는 방법을 역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써놨던 것 같아요. 잠 안 자는 방법은 이렇게 평상시 호흡을 하시면 돼요. 평상시 호흡을 하면서 평상시 호흡을 의식하시면 돼요. 제일 쉬운 방법이죠. 평상시 호흡을 의식을 하게 되면은 잠들기가 어려워져요. 그런데 이제 의식이 좀 몽롱해지고 그렇게 되면은 잠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의식이 꺼지지 않게 어느 할 일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그 할 일이 뭐냐면은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의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은 일단은 기본적인 준비가 된 것입니다. 나만의 치료법 잠자는 방법에서 잠들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잠자는 방법을 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는 수면 명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못해서 불면증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 들어보면은 지금 수용자 내용 들어보면 거꾸로 하면 된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되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는 잠자는 방법에 일단 써놓았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는데, 한 번 더 부연 설명한다 그러면은 이 정신과 육체의 특성이 있어요.
A가 벌어지면은 A라는 사건이 생기면은 B라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졸려서 잠자면은 잠잘 적에 호흡이 일어나죠.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반대로 B가 벌어지면 A가 일어나요. 가역 반응이라고 그러죠. 희한하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소롱자가 이렇게 쭉 관찰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그런 일이 잘 벌어져요. 물론 어떤 건 안 되겠죠. 근데 어떤 건 돼요. 이것이 의외로 잘 벌어져요. 나중에 가행그림에서도 말씀드릴 거예요. 자세히. 그렇기 때문에 잠자려고 누워서 편안히 휴식을 취하면은 잠이 들죠. 잠이 들었을 적에 호흡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잠자려고 했던 게 A고 잠들고 나서 잠자는 호흡을 하는 게 B예요. 그러면 역으로 해서 잠드는 호흡을 하면 마찬가지로 잠 안 드는 방법도 그거예요. 잠드는 호흡에 하면은 잠이 든다. 그러면 반대로 잠들지 않는 호흡, 일상적인 호흡이죠. 일상적인 호흡하고 잠드는 호흡하고 다릅니다. 거기 써 있으니까 잘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깨어있을 적에 호흡을 하고 있으면은 잠이 안 들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본인이 의식을 놓치거나 그러면은 잠이 들게 되죠. 그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잠이 일단은 잠자는 방법 충분히 하세요. 잘 되면은 며칠 동안 해보셔가지고 잘 되면은 그 다음에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소롱자 생각에는 코끝을 의식하는 게 아무래도 처음 하시는 분은 좀 쉬울 것 같아요. 처음에 하실 적에 코끝이라는 거는 요가난다 같은 분 같은 경우에는 코끝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코끝이 아니라 양 미간 사이 위쪽, 그러니까 제3의 눈 있는 쪽을 코끝이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거는 그분 스타일이고, 그분 말씀하신 거고, 소롱자가 지금 말하는 코끝은 일반적인 코끝이요. 숨이 들어오는 콧구멍, 그쪽 끝에를 의식하시면 돼. 숨이 들어오는 거를 따라서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걸 따라서 나가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호흡에 너무 많이 집중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롱자가 보기에는 콧구멍 끝, 그쪽, 코끝이라고 해서 콧날 끝 말고, 콧구멍 끝을 의식하시면은,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의식하게 되죠. 거기에, 느낌이 오잖아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 느낌을 먼저 의식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어려우시면 호흡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그것을 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간이 지나서 숙달이 되면 그 다음에는 코끝 의식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깨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잠 안 드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제 당부 말씀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 기초적인 내용들,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계속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소롱자가 경험하게 된 내용을 될 수 있으면 순서까지 말한 내용들 다시 그때 부연 설명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부연 설명 쭉 들으시면서 시간이 지금 며칠 걸릴 거 아니에요. 이거 강의가 끝나려면 아주 체계적으로는 못하고 그 정도 골자 정도 제 선정에 써놨듯이 일단 거기에서 이제 전체적인 체계는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간계 부분이 좀 특별하거든요. 루시드 드림 하시는 분들 많은 거 생각하고 경험하시죠. 거기가 좀 특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골격을 좀 갖춰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체계를 좀 잡아드리려고. 자세하게 다 못하고, 그리고 소롱자도 아직 연구 중이고, 그런데 대강의 이제 생각하는 골격이 있거든요. 그거 정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할 테니까
급히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라고 먼저 그 기초대가 되는 방법, 그 방법서부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기초되는 방법이 사실은 뭐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잠자는 방법, 그리고 잠 안 자는 방법 두 가지가 거의 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경험들을 하시게 되는데, 그 경험들을 하시는데 좀 더 그 나름대로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좀 더 잘 됩니다. 이런 거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그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은 어떤 작용 때문에 생긴 것일 것이다.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체계를 지금 잡아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쁘게 서두르지 마시고, 잠자는 법 그거부터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그리고 다시 당부드리는데, 그 두려움 많이 느끼시는 분들 하시면 안 됩니다. 자신 있는 분들 그분들 하시고, 처음 해봤는데 무서워서 못하겠다, 이거 해야 되냐, 이런 질문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안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손흥자는 그 이런 것도 있다 말씀드리는 거고, 그 하고 안 하고 시사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 손흥자한테 부장이 생겼다고 책임지라고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돼도, 왜냐면은 잘 돼도 어차피 그 본인들 거잖아요. 손흥자가 뺏어갈 수가 없는 거죠. 좋은 취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평소에 본인이 어느 정도였는지 충분히 그 생각하시고 스코어하셔서 조금이라도 의심되신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첫 강의는 그 당부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또 기초가 되는 방법 내용들 말씀드렸습니다.